미국에서 지금 흑인들에 의한 백인 경찰 총격 사건이 빈발하고 있고요. 또 백인 경찰의 흑인 체포 당시에 과잉 대응과 사살이 또 빈발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보복의 악순환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부터 8일 사이에 전국의 5군데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생겼고, 특히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경찰 5 사망, 7명 부상이 나타났고요. 또 테네시주 브리스톨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서 경찰 1명, 민간인 2명, 2명이 부상을 했고 민간인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도 경찰 1명이 부상했는데요. 미국에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경찰을 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중범죄자들, 무장 강도라도 굉장히 경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경찰을 쐈다 하면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사형이나 종신형이 기본이죠. 그래서 굉장히 주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찰 사살이 빈발해지고 있는 원인이 지금 무엇이겠습니까? 왜 미국에 최근 들어서 흑백 간의 인종 갈등이 더욱더 격화된다고 보십니까? 자, 이런 부분의 배경에 트럼프가 선동을 한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과연 그런 것일까요? 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8년 차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2008년에 되었습니다. 오바마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한마디로 상황을 잘 이용을 해서 미국의 어떤 이 대중들, 서민들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국면에서 흑인이면 어떠냐, 개혁적이면 된다, 이런 입장에서 한마디로 당시에 맥케인 후보를 이기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저렇게 빨리 나올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되면서 흑백 간의 갈등은 완화되고 인종 문제는 없어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흑인 1명이 대통령이 되었을 뿐이지 흑백 간의 갈등이나 인종 문제는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 더욱더 골마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는 흑백 간의 갈등이 단순히 흑백이 아니라 그냥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아인과 백인 간의 다양한 갈등으로 전화되고 있습니다. 흑인의 이슈는 흑인들만의 이슈고요. 히스패닉 이슈는 또 그들만의 이슈입니다. 흑인하고 히스패닉 간에도 원활한 것도 아닙니다. 자, 미국 사회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올해 미국에 또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 겁니다. 2008년에 정권 교체가 된 원인은 금융위기였습니다. 본질은요. 그러니까 흑인이라도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2016년에 또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세계 경제의 장기적 불황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나타나고 있는 인종 갈등도요, 백인 서민층들이 굉장히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죠. 이 역차별이 이들을 갖다가 흥분시키는 겁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도 역차별 받습니다.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이 있죠. 복지에서도 그런 부분이 또 좀 있습니다. 이런저런 부분에서 역차별을 받다 보니까 이 백인들이 흑인에 대한 정오가 심화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찰 체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또 저항으로 또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사회가 완전히 분열된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는 최근에 그 인종 발언 등으로 좀 코너에 몰려서 신중한 모드에서 또 입을 열었습니다. 댈러스 백인 경찰 비격 사건 사망 이후 한동안 신중 모드를 유지하다가 다시 공세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나약한 오바마의 리더십과 사기꾼 힐러리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지금 일들을 보라. 우리는 분열된 나라라고 했습니다. 자, 오바마와 힐러리 탓에 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은 안 했지만 댈러스 백인 경찰 비격 사망을 염두에 둔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사건 이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인종 분열이 좋아지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다라고 비꼬면서도 특정인의 책임론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8일 성명에서도요, 댈러스 사건이 우리나라의 영혼을 뒤흔들고 있다. 경찰에 대한 잔인한 공격은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이며 우리 가족에 대한 공격이다.
우리는 사법당국과 연대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요. 자, 오바마는 단합하자, 분열하지 말자 이야기했는데 트럼프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이미 분열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댈러스의 이번에 범인이요, 이 아프간도 파병이 됐던 군인 출신의 실제 전투를 경험해본 흑인입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산과 기둥 뒤에 숨어서 전을 경찰과 벌리면서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기둥 뒤를 돌아서, 한마디 기둥 뒤에 숨어서 경찰을 하던 등 뒤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또 찾기 위해서 앞으로 나갔는데 등 뒤로 쫓아가서 기둥 옆에서 그 경찰을 뒤에서 쏩니다. 이런 거를 보면요, 또 저격하는 장면을 보면 계속 한 군데 있지 않고 이동을 하면서 저격을 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한마디로 일종의 각계약진 전투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군인이 아니고 일반인이라면, 실제 전투를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용의자 체포된 사람 중에 군인 출신 흑인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 사회가요, 정말로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게 우려스러운데요.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까발리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덮으려고 하는 성향이 더 큰 문제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그 인종 갈등, 흑백 갈등, 그리고 또 히스패닉과의 갈등 등 문제는 미국 대선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게 되어버렸습니다. 힐러리는 자신이 지금 앞서 있다 해서 이대로 대선이 빨리 시간이 없어지고 이겨버리는 걸 꿈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그 인종 갈등 문제가 터져버리면서 다른 이슈들을 이것이 거의 다 이렇게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이 흑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지지를 흑인 진영에서 7, 80%, 뭐 90%까지 받고 있는 힐러리가 월등히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가고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백인, 서민, 노동자 계층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집을 해서 이런 인종 갈등을 바탕으로 트럼프한테 좀 더 몰표를 할 수도 있고 투표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뭐 투표율이라는 것이 뭐 보통 55% 미만이죠. 그런 이런 상황에서 흑인에 비해 백인이 아직까지도 6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인들이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가 아니라 아예 그냥 트럼프 백인이냐 흑인이냐라고 가버릴 가능성도 있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투표율을 굉장히 높여버린다면 결국은 트럼프가 또 유지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공화당의 지금 전당대회가요, 일주일 뒤에 클리블랜드에서 열리는데요. 이 클리블랜드가 지금 뭐治安이 좀 좋지 않기로도 유명하고, 지금 경찰이 지금 모자라가지고 외부에 파견해달라 했는데 파견을 잘 안 해주고 겨우 이 3,000명을 끌고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다시 한번 이런 유사한 테러나 총격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 미국이 어디로 갈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요, 일본의 트럼프라고 할 수 있는 아베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본 총선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자민당을 포함해서 일본 헌법을 개헌하자라는 개헌에 합의를 한 4개 당이 있습니다. 이 4개 당이 참의원의 3분의 1을 갖다가 획득했습니다. 일본에는 상하원처럼 참의원 중의원 제도죠. 자, 그래서 개헌선을 확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 가게 됐다는 부분입니다. 자, 아베가 이끄는 자민공명당 연립여당이 선거 대상인 121석 가운데 70석 이상을 확보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또 아베 개헌에 찬성하는 이 자민공명 2개 외에 오사카 유신의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이 최소 75석을 차지해서
이번에 선거를 다 치른 게 아니라 절반쯤 하고 절반쯤 안 하죠. 그래서 이 전체 의석 중에서 이 개헌에 찬성하는 정당이 161석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무소속 의원 4명까지 개헌을 찬성하니까 165석이라고 하는데요.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162석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참의원 임기는 6년이고요. 3년마다 절반씩을 이렇게 바꿉니다. 상원 같은 경우죠. 그래서 아베는 이제 이 곧바로 개헌으로 밀어붙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제1야당이 민진당, 옛날에 민주당이었죠. 32석, 공산당 6석, 3인당 1석입니다. 요즘 일본의 야당은 거의 질이 멸렬해져 버렸습니다. 민주당과 유신당이 합당해서 민진당을 만들었는데, 옛날에 민주당은 2012년까지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차례 연속 이렇게 민자당, 이 자민당에 패하면서 지금은 군소정당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자, 아베는 이번에 이기면 개헌 의석이 확보되면 일본의 군대 보유 및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혀왔는데요. 자,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는 개헌안 초안이 마련됐는데요. 아직 여건안에서 합의는 다 안됐고 국민적 반감이나 국제사회의 우려 등이 있지만은 이렇게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앞으로 당분간 개헌에 대한 어떤 이 이슈가 이렇게 터져나갈 건데요. 이번에 그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에 첫 참가한 10대들이 매우 보수화됐다는 겁니다. 이번에 첫 투표권을 얻은 18, 19세가 240만 명이라는 겁니다. 전체 유권자의 2%에 불과하지만은 개헌선을 넘길 것인가 넘기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이 친구들이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젊은 층이 자민당 지지로 기울었다라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에는 원래 그 전국 단위 선거, 이번 선거부터 원래 선거권이 20세였는데 18세로 2살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18, 19세가요 240만 명이 자민당 쪽으로 기운다는 겁니다. 그럼 얘들은 왜 그러냐? 한마디로 일자리가 없고 청년 실업에 시달리고 비정규직에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요 거구화되는 경향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겁니다. 젊은 층의 투표 성향이 매우 보수화되고 있다. 그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18, 19세가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는 걸 고작 14%만 그랬다는 겁니다. 20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20대도 35%밖에. 그러니까 헌법 문제는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젊은 층의 보수화가요. 또 전쟁을 치른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남일 같은 젊은 층들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민공명당 연합정당을 찍은 10대 유권자의 비율이 52%라는 거예요. 야당을 찍은, 민진당을 찍은 비율은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헌법을 어떻게 할 거냐?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26%고요. 개정할 필요가 있다 22%라고 보다는 조금 많았지만은 모르겠다고 하는, 말할 수 없다고 한 사람이 52%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개헌이 이슈가 안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일본의 선거에서 이 자민당이 그대로 승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세력의 득세, 일본의 아베가 개헌 의석까지 확보해서 이제 개헌이 밀어붙여질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제가 오랫동안 계속 이야기해오던 것처럼 이 극단적인 민족주의, 극단적인 극우화, 극좌 내지 또 이 대중 어떤 선동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브렉시트도 그렇고 왜 이렇게 가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한마디로 선동꾼 정치인들이 나서서 대중을 오도한다.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본부터 미국부터 영국까지 전 세계에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라기보다는 그 원인이 대중들이 기득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살아가는 환경이 워낙 팍팍해지다 보니까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민족의 적대감을 가지는 성향으로 나타나든지 안 그러면 나라 간의 대결 양상을 선호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든지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성향으로 나타나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것도 과도적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잘못 넘긴다면 과거의 파시즘 같은 게 득세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는 안 봅니다. 그럼 여기서 아마도 이런 대중들의 분노를 올바른 대로 모아가서 사회와 정치를 고치는 쪽으로 해서 제대로 된 현실에 맞는 정치적 합의나 리더십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겠죠. 제가 경제가 변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경제가 바뀌어야 이런 대중의 분노를 진전시킬 수 있지. 자유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앵무새처럼 하던 소리를 지금 또 해보십시오. 그렇게 자유시장경제가 옳은 것이었다면 오늘날 전 세계에 이런 장기 경제 불황이나 실업이나 이런 양극화는 어디서 왜 생긴 거겠습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교역에 의한 비교 우위나 절대 우위를 그렇게 신봉하고 자유시장 경제가 항상 옳은 방향으로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경제적인 편익을 최대한 이렇게 던져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왜 생겼겠습니까? 그것은 시장기구가 고장난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되는가를 고민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자살하고 비꼬는 인간들만 늘어나고 있는데요. 좀 더 보십시오. 아직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실감이 잘 안 날 건데 조금 더 지켜보면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